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운동량에 관한, 우리 충돌에 관한, 이러한 물질 충돌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충돌에 의한 어떤 현상들을 분석해 보면서 활 쏘는 궁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봤었는데요. 리코일링 되는, 그러니까 뒤로 튕겨나가는, 뒤로 밀려나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3절에 보면은 1차원 충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충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게 되는데요. 이 충돌이라는 것은 두 물체가 부딪히는 걸 말하는데요. 모든 충돌에 있어서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충돌에서 운동량은 충돌 전후에 일정한 보존이 된다 그랬습니다. 항상. 자,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돼요. 운동량. 그러니까 보존의 법칙이죠. 맞습니까? 근데 과연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되죠.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데, 즉 이거는 우리 운동량은 뭐 P는 MV인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KE가 어떻게 됐죠? 2분의 1 MV 제곱이죠. 보존이 될까 안 될까? 항상 되는 게 아니다. 항상 된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충돌의 종류를 나눕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충돌에 있어서 운동량은 보존이 됩니다. 충돌 전후에 그 양이 일정하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운동 에너지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첫 번째, 이 종류, 충돌의 종류를 보면은요, 충돌에는 탄성 충돌이 있고요. 자, 비탄성이 있는데요. 탄성 충돌은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된다 했습니다.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됩니다.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됩니다. 자, 비탄성 충돌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 또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비탄성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운동 에너지입니다. 일각적 에너지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보존이 안 된다. 운동량만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완전 비탄성 충돌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요. 완전 비탄성 충돌은 무슨 충돌을 말하냐면요. 충돌 후에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지. 같이 붙어서 움직이지. 붙어서 운동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특별히 완전 비탄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구공이 날라와요. 날라오는데 외야수가 글러브로 받으면 그 충돌이죠. 맞습니까? 받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이 야구
선수하고 공은 같이 움직이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일어나면 안 되지만 차가 부딪혔는데 어떻게 됩니까? 트럭하고 만약에 아주 가벼운 그런 택시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트럭이 얘를 밀고 들어가는 같이 움직이는 경우 그런 충돌을 우리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충돌을 위해 그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인 같은 속도로 가진다. 이게 붙어서 움직인다. 붙어서 움직인다. 속도 같아야 되죠? 그래서 충돌 위에 속도가 같은. 그래서 그렇게 나누게 되어 있고요. 특별히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은 136페이지 이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페이지 정리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인 경우에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1차원인 경우는 이 말은 뭐냐면은 원래는 M1 V1 더하기 M2 V2의 I 이렇게 있을 겁니다. 충돌 전이죠, 그죠? 충돌 왜 같이 간다 그랬죠?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M1 V1F 더하기 M2 V2의 F였는데 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책에 지금 가로로 묶어서 VF로 그냥 하나로 이게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VF에 됩니다. 왜? 충돌의 속도가 같아요. 구의 속도가 같아야 되죠. 같다. 한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VF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 비탄성인 경우입니다. 완전 비탄성인 경우는 M1 더하기 M2분의요. 그죠? 나눠주면 되니까 M1 V1I 더하기 M2 V2I 이렇게 되죠. 그게 6-9식입니다. 자, 이제 이 충돌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가 예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쉽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와서 실험을 못 하는데 탄동진자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탄동진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요. 지금 셋링이 안 돼 있는데 탄동진자가 뜻이 무엇이냐면은 탄성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진자라고 합시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여기에 박혀가지고요. 박혀서 같이 움직이는 거. 그러면은 얘가 얼마만큼만 올라갔는 요 높이만 알면은요. 신기하게도 요거의 속도를 알 수 있어요. 대단하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총알이 날라와서 여기 박혀요. 박혀가 올라가서 이 높이만 올라간 높이 최대 높이만 알면은 우리는 역으로 계산을 해서 이 총알의 속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탄동진자 실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옆에 페이지 130페이지 나오는데 오늘 그까지 하고 아마 그 뒤에 탄소 충돌 돼야 되네요. 갈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트럭과 소형차의 충돌 문제가 6.4에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고요. 자, 트럭과 소형차의 예제 6.4를 한번 보십시오. 차의 충돌 문제죠. 충돌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럴 적에 1차원 충돌이니까 지금 마주보는 방향이네요. 이렇게
트럭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형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V1i고요. 당연히 이게 V2i가 될 것이고요. 이게 M2, M1이라 합시다. 이럴 적에 트럭이 1.8 곱하기 10의 3승이고요. 이게 1.8 곱하기 이것이 이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15m/s 이렇게 있고 주어진 게요. 그 다음에요. 얘는 9.0 곱하기 10의 제곱kg이고요. 반대편으로 마이너스 15.0m/s로 움직입니다. 충돌 후에 같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지금 켰다 했는데 같이 움직일 때 VF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군요. 같이 움직인다. 뭐다? 완전 비탄생입니다. 그럼 요 식을 쓰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VF가 어떻게 된다고요? M1 더하기 M2분이에요. M1 더하기 M1 V1i 더하기 M2 V2i 해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자체에 부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방향까지 다 생각을 해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M1 더하기 M2 하면요 1.8 곱하기 10의 3승 더하기 9.0 곱하기요 10의 제곱이 되고요 분의 1.8 곱하기 15 맞죠? V1i가 15잖아요 빼기 해줘야 된다 더하기 해주고요 F2는 9.0 곱하기 10의 제곱이었고요 V2i를 마이너스 15로 넣어줘야 됩니다. 마주보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계산을 다 해보니까 5m/s가 나오네요. 아주 간단하게 되는 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여기 계산을 해볼게요. 빨리 분모가 어떻게 되죠? 2.7이죠. 이게 0.9 곱하기 10의 3승하면 되잖아요. 2.7 곱하기 10의 3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의 3승을 여기 적어주고요. (10의 3승을) 묶어냅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1.8 곱하기 10의 5가 되고 15가 되고요. 빼기 얘는 0.9 해줘야 되죠. 10의 3승을 끄집어냈으니까 0.9 곱하기 15 그러면요 지금 이거 없어지고요 여기 있는 가로 안에는 0.9 곱하기 15가 나와요. 아니면 계산해 보든지요. 그러니까 이게 2.7분이에요 2.7분에 맞죠? 0.9 곱하기 15 될 겁니다. 1.8 빼기 0 준 거니까. 그래서 이거 하면은 3이 되고요. 맞죠? 3, 9, 27이니까 5가 되네요. 5m/s 됐고요. 그 다음 B번이 뭡니까? 각 차의 속도 변화를 구하래요. 쉽네요. 각 차의 속도 변화. 지금 이거는 5m/s라고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그 말은 얘는 계속 1로 갈 거다, 그죠? 그래서 V의 F의
자, V 델타 V의 추락은요 V의 F 빼기 V1I 되죠. 맞습니까? 나중에 것 빼기 처음에 거라면 변화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나중에 것 빼기 처음에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죠? 5m/s고요. 빼기 15죠. 그래서 마이너스 10m/s. 속도가 감소했다 이 말이다, 그죠? 부딪혀서 감소했다. 그 다음에 델타 V의 소형차다, 그죠? 이거는 VF에다가요 빼기 V2i가 되는 거죠. V2i. 왜냐면 어쨌든 뒤에는 같을 수밖에 없는데 같은 같이 붙어서 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5 빼기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20m/s. 왼쪽으로 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할 때 오른쪽으로 20m/s의 그러한 속도의 변화가 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진짜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가? 왜? 완전 비탄성인데 이 비탄성 충돌이니까 KE가 보존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실제로 그런가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계열이 운동 에너지고요. C 이 두 차로, 이 두 차, 이 전체에 이런 말이죠. 계열의 운동 에너지 변화. 자, 변화다. 뭐에? 운동 에너지 변화라는. 그러면은 뭐죠? 델타의 K의 E가 된대. K의 E의 나중에 거 빼기 K의 E의 처음에 거 이렇게 하면 되죠. 나중에 계의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에 운동 에너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처음에 어떻습니까? 각각의 운동 에너지 다 있다, 그죠? 2분의 1 M1의 V1i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2분의 1 M2의 V2의 i의 제곱. 이게 처음이에요. 부딪히기 전에. 빼기. 자, 빼기 2분의 1에다가요. M1 더하기 M2 같이 가죠? 맞습니까? 같이 가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V의 F의 제곱하면 되겠죠. 한 덩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 제로 안 나오겠다, 그죠? 딱 봐도 제로 안 나겠네요. 이렇게 하니까 다 각각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니까요. 이게 지금 이거 전체를 계산하니까 처음에 거 해보니까요. 3.04 곱하기 10의 5승줄이고요. 빼기 요 뒤에 거 M1 더하기 M2를 해서 V1F의 제곱 해보니까 간단하게 봅시다. M1 더하기 M2 하면은요 이 2.7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2분의 1 2.7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VF가 5였죠. 그러니까 5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하네요. 3.04 곱하기 10의 5승 빼기 2.70 아니 3.38 잘못했네요. 이거 잘못했네요. 요거 빼기 요거 해야 되는데 자, 죄송해요. 이게 먼저 와야 되죠. 나중에 거 여기 있잖아요. 다시 써볼게요. 2분의 1 M1 더하기 M2에
VF의 제곱 빼기 2분의 1 M1V1i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V2i의 제곱입니다. 이것이 이거고요. 이것이 이거죠. 그래서 먼저 해보면은요. 이렇게 했다 보고 KF부터 해야 되네요. 3.38 곱하기 10의 4승주울이 되고요. 요것이 있잖아요. 빼기 KI를 보니까 3.04 곱하기 10의 5승주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해보니까 마이너스에 왜 이게 더 크죠, 그죠? 10의 5승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2.70이에요. 10의 5승줄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엄청 줄어든다, 그죠? 운동 에너지가 변화가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 변화가 굉장히 크네요. 5승이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가 많이 생기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 자, 다음 문제를 이제 시험 문제를 풀는 그런 문제인데요. 탄동진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탄동진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건가? 보십시다. 이거는 시험 문제 치면 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랬습니다. 자, 진자는 뭐죠? 시계 축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진자라 그래요. 그건 근데 어떻게 해요? 탄동. 탄안에서 움직여지는 이런 말입니다. 그 책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실험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험할 적에 총을 쏘을 수는 없으니까요. 구슬을 가지고 해요. 구슬을 가지고 스프링을 강력한 스프링으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압축을 시켰다가 이거를 탁 놓으면 굉장히 속도로 튀어나옵니다. 쇠구슬이. 그래서 거기에 반대편에 있는 그게 박혀가지고 같이 올라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책에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나무라고 합시다. 여기 나무.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책에 총알이 이렇게 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얘가 움직이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묶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총알이 이렇게 박혀있는 요 총알이 이렇게 박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알이 박혀있는데 요게 지금 최고로 많이 올라간 요 높이를 알면은 요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V1i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요. 당연히 이제 얘는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V의 K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 올라간 이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하죠. 최고로 높이 올라가서 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충돌 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써야 된다. 공기 저항을 무시하자. 그래서 무시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보존력이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야 되겠다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멀찍해요. 문제가 총알과 같이 매우 빠른 속력을 측정하는 장치인데요. 두 질량을 알고 H를 측정하면은 처음 속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있잖아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 이 충돌에 있어서 그래서 요거부터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A번에서 총알이 바뀌고 나서 박힌 후 그죠? 총알이 박힌 후에 어떤 이 나무 토막과 총알이 속도 먼저 구해라. 그래서 완전 비탄소 충돌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VF를 구해라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 VF V개라고 합시다. 정의는 뭐다 했습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이거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 H를 먼저 안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거를 알게 되고 여기서 여기를 알게 되는 그는 거꾸로 역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공기장을 무시한다고 할 적에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에 KE 더하기 PE에 카이네틱 에너지 더하기 충돌 포텐셜 에너지 충돌 구가 되겠죠. 그죠? 바로 충돌하고 나서 여기서 이것이 뭐가 됩니다. 여기에 KE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의 꼭대기에서 이 꼭대기 얘가 꼭대기 위치입니다. 꼭대기 위치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위치 에너지의 기준을 여기로 잡읍시다. 6장에서 배웠는데 5장에서 배웠죠. 위치 에너지 기준점을 여기 잡아요. 이 빨간 선으로 그러니까 이 제일 아래에 있지게 그렇다면요 꼭대기에서 이 꼭대기 점에 주는 바가 뭐죠? V가 어떻게 해요? 0이라는 거죠. 꼭대기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말이잖아요. 꼭대기. 그래서 V는 0이다. 그 말은 이 운동 에너지가 0이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보면요. KE의 충돌 부는 넘겨주면요. PE 꼭대기 애기 PE의 충돌로 이래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위치 에너지 변화니까 이거는 그냥 M1 더하기 M2에 총알이 박혀 있으니까 두 개 다 더해줘야 되고요. G의 H가 될 겁니다. 요것이 그 다음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충돌 후에 있어서의 운동 에너지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충돌을 벌써 했으니까 이 상태다 그죠? 이 상태 여기에서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충돌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 총알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 M1 더하기 M2에 지금 V의 내가 알고 싶은 V의 K의 제곱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여기 있네요. M1 더하기 M2의 GH가 돼요. 감사하게도 M1, M2가 없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올라오면은 V의 K의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EGH가 되네요. 2에다가요 GH가 됩니다. 그래서 V의 K는 루트 2GH래서요.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H가 얼마만큼 올라갔다고요? 5cm예요. 그래서 0.05라고 합시다.
5cm니까요. 계산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0.98 이것도 0.98이니까 0.99 되겠네요. 0.99 미터 퍼 세크가 될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요 h는 우리가 실험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역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총알이 박히자마자의 속도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총알이 엄청 빠른 속도인데 그 속도를 역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B번이 그래서 뭘까요? B번 뭘 구하고라는 겁니까? B번이요. 실제로 총알의 속도를 한번 구해봐야 됩니다. 2번. 자, 이제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써야 되겠다. 그죠? 운동량 보존의 법칙 아직 안 썼죠? 지금 같이 붙어간다는 것만으로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요. 왜? 완전 비탄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총알의 속도를 우리가 구하려면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 보존의 법칙인데요. 다시 한번 써보면요. M1의 책에 뭐라고 썼습니까? 책에 들었고요. 오케이. 제가 생각했던 똑같이 썼네요. V1i 더하기 M2의 V2i는 M1 더하기 M2의 V의 F인가요? 처음에 그랬었죠? V0 바로 썼네요. 맞죠?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인데 충돌하기 전이고요. 그래서 P의 I라고 나왔고요. 이거는 P의 F입니다. 이건 충돌 후. 그러니까 우리는 V계를 알아요. 그래서 왜요? 여기 있잖아요. 뭘 구하라는 겁니까? 이거를 구하라는 거죠. 이건 벌써 제로죠. 왜? 정지에 있었잖아요. 토막이. 얘가 정지에 있고 와서 바뀌었으니까 M1 V1i를 구해야 돼. 그래서 V1i는 어떻게 된다고요? M1 분해요. M1 더하기 M2 V의 계가 됩니다. M1이 어떻게 되죠? 총알의 질량이 앞에 나오는데요. 0.005g이랍니다. 5g. 그러니까 여기가 0.05 곱하기요. 10의 마이너스 3성 kg이고요. 0.005니까 맞죠? 아니면 5g이니까 5g. 그 다음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에다가 더하기 나무가요 1kg이에요. 1kg 이게 이거는요 5분의 1005예요. 1005가 돼요. 왜냐면 이게 5분의 1000이고요. 이게 1000이고 지금 삼성에 주는 게 없어서는 5분의 1000. 이거 하니까 그래다가 여기에다가 0.99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0.99 이렇게 계산하니까 5분의 1000호네요. 예. 그냥 계산기로 다시 해도 되고요. 1이죠 그 얘기죠. 이거는 200쯤 되죠. 201이네요. 약 201이네요. 0.95니까. 그래서 0.99가 되다 보니까 199m 보세요. 대단한 속도다 그죠? 1초에 200m라는 그런 종합입니다. 다시 설명하지만 여기서 부딪히고 나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요 h를 알면은 여기서 충돌 후의 속도를 알게 되고요.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 그러한
상황에서의 속도를 알게 되고 그 속도를 알면은 우리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비탄성 충돌에 대한 시계 해가지고 들어오는 이 총알의 속도를 역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시간에 한번 하게 될 건데 요 속도를 우리가 요 높이를 최대 꼭대기 올라가는 그 높이를 우리가 측정함으로써 이 진자의 속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탄동진자 실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탄성 충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탄성 충돌은 어떤 충돌이라고 그랬죠? 탄성 충돌. 그래서 오늘 기말고사에서 낼 시험 문제를 하게 더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탄동진자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H만 바꾸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안 그러면 총알의 질량만 하게 바꿔도 다른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를 내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6.3의 2에 나오는 탄성 충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탄성 충돌은 무슨 충돌이라고요? 모든 충돌에서는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이 됩니다. 보존이다, 무조건. 항상이에요. 근데 이 탄성이란 말은 뭐까지?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된다.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대표적인 충돌이 어떤 게 있냐면 당구공입니다. 그래서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칠 적에 흰 공을 쳐서 빨간 공을 맞히는데요. 이 공이 당구공이요. 굉장히 탄성 계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운동 에너지의 충돌 전후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우리 탄성 계수가 1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1에 가깝다. 그 운동 에너지를 그대로 보존해서 내보내는 그런 경우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하고 마칠게요. 당구장에 가서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데 정확하게 내가 공의 중심을 딱 때리면요, 얘가 회전도 하지 않고 그냥 굴러가기만 딱 하거든요. 그냥 직진만 하거든요. 여기 가서 부딪히면요, 얘는 정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던 속도를 가지고 나가게 돼요. 질량이 똑같을 때, M이 똑같을 때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 속도로 V로 갔을 때 이 V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다, 그죠? 당구공인 경우에 우리 실제로 당구장에 가서 그대로 딱 때렸을 적에 공의 중심을 정확하게 때리면요, 얘는 여기가 서고 얘는 그 속도로 나가요. 그거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게 탄성 충돌입니다. 그래서 뭐가 보존이 된다고요? 걔의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운동량은 보존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식을 세워서 한번 풀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8페이지까지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충실히 잘해서 충돌에 어떤 게 있는가, 무슨 충돌이 있다? 탄성 충돌이 있고 비탄성 충돌이 있고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형태에 있는데요. 이 세 종류의 모든 충돌에 대해서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됩니다. 운동량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충돌 후에 어떤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충돌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탄성 충돌은요,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됩니다.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운동 에너지가. 그런데 특별히 완전 비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웠는데 자동차가 충돌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탄동진자 같이 충돌 후에
충돌 후에 그 충돌한 물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나가는 거. 한 몸을 이루어서 가는 그런 충돌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만 해도 기말고사에서 거의 20점 내지 15점을 배운 내용입니다. 충돌의 종류를 적고 설명해봐라 뭐 이런 걸 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명대로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동진자 문제를 한번 내볼 거다.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